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경험담 1편을 올린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오늘 드디어 2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다소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동안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상을 좀 못 올리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관심을 또 주셔서 감사하게도 또 2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편 내용을 먼저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저는 몇 년 전에 내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관심이 갖게 돼서 우연히 대형 건설사의 이름을 내세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보게 되고 그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다가 휘황찬란한 모습에 현혹되어서 덜컥 당일날 계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이었던 거죠. 조합 아파트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대형 건설사 이름만 보고 설마 대기업이 사기를 치겠어 하는 그런 안일함에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이때 건설사는 건물을 시공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어떠한 책임이나 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었던 상태로 계약을 한 저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쉽게 현혹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냥 일정에 맞춰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이런 필요한 돈만 열심히 저축해서 모아서 지불하면 몇 년 후에 내 집이 생기겠지 하는 순진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편을 시작해보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이제 몇 천만 원을 수중에 있던 정말 거의 전재산과 같은 돈을 탈탈 털어서 내고 천진난만하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조합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짧게 요약하면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개인 신용대출을 8천만 원씩 실행해서 그 돈으로 토지 매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편지를 받고 너무 황당해서 몇 번을 다시 읽었는데요. 상황 파악이 되고 나니까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계약을 할 때 약속했던 일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실 계약은 아니고 조합 가입이죠. 정확하게는. 그때 약속했던 일정에 맞춰서 내가 낼 돈만 그냥 착실히 내면 내 집이 생기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인 신용대출이 웬 말이고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우선 조합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좀 물어봤는데요. 확인한 바로는 8천만 원을 제가 원래 내야 할 돈보다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부담해야 할 총액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3억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한데, 지금 조합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야 이제 뭐 건설사도 선정도 하고 어떤 사업 승인도 받고 이런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토지 매입을 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야 될 총액 중에서 8천만 원을 원래 스케줄보다 좀 앞당겨서 미리 내야 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황당하죠? 아니, 이런 중요한 얘기를 자세한 설명도 없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아무런 그런 디테일한 설명도 없이 매일 편지를 한 통 보낸다라는 게 정말 어이도 없었고, 자세하게 알아보니 8천만 원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알아서 내도 괜찮고, 그게 어려우면 조합에서 어떤 제2금융권에 각종 그 대출 은행들을 섭외해서 단체로 개인 신용대출을 당겨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대출 자서에 사인을 하면 개인 신용대출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을 조합한테 내면 내는 거죠. 뭐 내면이 아니라 그 돈을 조합에서 활용해서 토지 매입 자금에 보태서 쓰겠다. 이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정말 황당하고 개 같은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거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갑자기 대출까지 받으라고 하니까요. 뭔가 좀 등골이 쌓여지기 시작했죠.
며칠 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조합 모델하우스로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조합 대행사의 홍길동 부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설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동일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더 알게 된 사실은 당초 추진안은 그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차입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1금융권의 두 개 은행을 통해서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고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이 조합에서. 근데 그렇게 하려고 실행을 하다 보니 그 중에서 한 개 은행이 참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참여를 포기했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대출을 거절한 거죠. 이걸 어떤 이 뭐 아마도 이 토지 뭐 담보로 해서 또는 뭐 어떤 뭔가 조합에 뭔가를 담보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 텐데 대출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나머지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메꾸기 위해서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 조합원들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신용대출로 토지 매입 자금을 메꿔야 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를 왜 조합원의 개인적인 신용대출로 메꿔야 하나요? 그러자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조합이 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의 개인 신용대출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원래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이 계획대로 잘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답변은 대행사에서도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은행이 1금융권의 은행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를 했습니다. 몇 번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전 점점 그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 그 조합의 홍길동 부장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하시는 게 딱 명쾌한 게 아니라 좀 다소 중언부언하고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궁금해서 온 내용을 그냥 한 번에 쭉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면 되는데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국소적인 내용만 짧게 대답을 해주고 적당히 둘러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계속 저도 거기서 꼬투리를 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이해되는 어떤 답변을 들을 때까지는 아주 여러 번의 대화가 오가야 했습니다. 어, 제가 대화한 분은 그 조합 대행사의 부장님이자 또 동시에 조합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2차 조합원이었지만 이 부장님은 1차 조합원이었고요. 이 1차, 2차 조합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고 후덕하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말은 중언부언 하시면서도 다소 껄렁껄렁하게 말씀을 하셔서 무슨 건달인 줄 알았습니다. 저처럼 따지러 온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뭐 그래서 그런지 매우 정신없고 바빠 보였고 저희가 계속해서 되차 물어보자 조금씩 이제 짜증을 내시기도 했고요. 그 결정적으로 이 대화에서 저의 분노가 치달은 대목은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제가 이거 개인 신용대출을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또는 조합원들이 이거 안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거절을 한다는 게 없어요. 그걸 안 한다는 게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 상태인 거고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피꺼솥이라는 말이 있죠. 네,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의 당초 계획은 토지 매입을 위해서 두 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한 개 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그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 부족분을 조합원 개인의 신용대출로 각출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을 저는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 조합원 중에서 일부가 이 신용대출 자서 거절을 해서 이후 단계로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은 진행이 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시간만 흐르게 되는 거고 이제 와서 그렇다고 나 안 해 하면서 조합을 탈퇴하거나 나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뭐 가능은 한데 행정적으로 가능은 한데 비용적 손해를 굉장히 크게 봐야죠. 왜냐면 애초에 그 약관상 중간에 어떤 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제가 낸 전체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은 애초에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부 금액의 명목이 뭐냐면 이 대행사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돈, 약 1,000만 원 이상의 비용들, 뭐 그 돈들은 제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어차피 그 조합의 운영비로 이미 지출이 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어떤 취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낸 비용이 계약금이 한 3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 중에 1,000만 원을 빼고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들어오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낙장불입의 상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내 개인 신용대출을 받겠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을 끝없이 하게 되는 그런 괴로운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도장을 찍어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거절을 하셨을까요? 거절을 하고 진행이 안 되면 이 계속 제 돈 몇 천만 원 계속 묶여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또 들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용대출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서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왜 참여를 하지 않냐, 당신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냐라는 탓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대출까지 받는 위험한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꼭 틀렸다고 사실 말할 수도 없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또 조합원들끼리 서로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네, 이 이후에 이 조합은 더 막장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 대출 문제로 시끄러워진 커뮤니티에 조합장을 상대로 한 어떤 고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꾼 등등의 각종 무시무시한 말들이 이제 오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화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